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 해주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즐비해 있는 가운데 어느덧 3월도 중순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증시 굉장히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 FOMC 결과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1.6%를 이제 상회하는 이런 또 지난주 한 주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투자들의 관심이 이제 FOMC 결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 그 제올 퍼럼 이번 그 의장 그 말로는 일단 어떤 눈길을 끄는 그러한 어떤 이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긴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질서한 흐름이 아니라서 일단은 투자자들을 이제 안심시키는 그런 그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또 연준 위원들이 또 어떻게 점도표에 포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아마 결과 나와봐야 또 주식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결과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1조 9천억 원에 해당이 되는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3월 지난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이제 미국이 상승하면서 어떤 동반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 이제 우리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선물 옵션에서 완전히 하방으로 뭐 5조 이상 선물 매도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좀 누르는 감을 좀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만기가 지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런 자금이 이제 어떤 자기네 생각하는 계율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은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뭐 하루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수도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FOMC 관련해서 어떤 뭐 좋은 어떤 결과 나온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 흐름인데 지금 환율이 계속 1,130원 이하에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떨어져야지만 그래도 외국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율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이 시간 증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2분 36초 구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흐름을 바꾸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지수로 지금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0.19% 또 하락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3,048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0.04%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925.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네요.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대, 기관이 1,500억 원대 각각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2,155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함께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66억 원, 기관이 276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22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 0.72% 하락하고 있습니다. 82,2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36%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시세를 내줬는데요. 14만 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계속해서 2%대 가까운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96만 6천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0.6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8만 3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0.86% 시세 가져가면서 23만 4,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5% 크게 약세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72만 7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삼성 SDI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9만 3천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0.5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이 2%대 크게 하락하면서 29만 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기아차가 3.14% 급등하고 있습니다. 85,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EV6가 발표가 되면서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0.1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0만 4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LG전자가 0.33%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5만 2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거의 2%에 가까운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제는 2.27% 급등하면서 15만 3,4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는 표정이 다릅니다. 펄어비스가 0.3% 소폭 상승한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는 0.2% 약세권 보여주면서 5만 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이 0.82% 약세권 보여주면서 17만 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CGN이 0.38%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1.66%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30만 2,1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CJ ENM 0.42%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0.11% 상승하면서 엔터 관련주들도 상승장 받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제넥신이 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9,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원익 IPS와 솔브레인은 1%대 하락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48,100원, 솔브레인 현재 30만 2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셀리버리가 0.37% 소폭 상승하면서 13만 5,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쿠팡에 이어서 마켓컬리도 올해 연중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켓컬리 관련주들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KCP들 현재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4,14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양과 ECS 11%대 모두 급등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셋벤처투자가 4.69% 급등하면서 8,92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팜스코까지 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오소프트만 0.96% 소폭 하락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11%대 급등을 하면서 6,13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와 KCS 모두 다 빨간불 켜내면서 마켓컬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일단은 뭐 지난 주말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좀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수급은 어차피 뭐 지난주에 어떤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후반전까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마켓컬리 관련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특징주라든지 아니면 좀 눈에 띄는 특징주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역시 오늘은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LG화학이 뜨는데 LG화학이 이제 그 뉴스가 나왔다 지어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뭐 7월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가 좀 뉴스가 나왔다가 그 삭제되는 거 하면서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정치인 관련주들도 우리가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팁이 이제 꿀팁들이 들어있는 이슈킹이죠. 이슈킹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항상 상승 네네. 종목 가져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시간이 이제 월요일 날 왜 하필 뭐 이거를 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은 어차피 뭐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 등 특히 이제 상승률 상위는 뭐 테마주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한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우리가 한번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으면 하는 건 바람입니다. 네. 댓글에 보니까 최동기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그다음에 피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계속해서 좋은 내용 전해주셨으면 아유, 좋을 감사합니다. 것 같고요. 네, 네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좀 한번 같이 네. 볼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3월 8일이 되겠죠. 3월 8일 날은 이제 특징 섹터, 상승 섹터가 이제 윤석열 정치 테마주가 일단은 상승 섹터인데 사실 보면은 이제 지난 그 주간 동향을 보면은 이 정치 테마주 윤석열 관련주들이 계속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서 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일단 계속 부각이 되고 일단 종목이 어떤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대선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이슈 자체가 장에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주 흐름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상장사 중에 그 뭐 대표이사라든가 임원이 이제 윤씨성을 가진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계속 찾아내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계속 바뀌는데 뭐 윤 씨는 제가 볼 때는 파평 윤 씨만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윤 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현상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뭐 월요일 날은 애니농률, 응진, 덕성, 운진, 싱크빅, 신원중앙개발, 진바이오텍, 덕성우선, 모베이스 우리로 이런 네.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백신주 우리 뭐 맞습니다. 네. 언급을 많이 해서 알죠. 그래서 보면 이제 쓰리 브라더스에 그다음에 이제 이수 앱스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넥스가 있었는데 이제 네. 바이넥스는 탈락을 했죠. 그렇죠. 워낙 뭐 그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탈락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트론, 이화전기, EID, 이수 앱시스 이렇게가 됐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세 번째는 휘토리오. 이 휘토리도 보면 이제 간혹가다 이제 우리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어떤 무역 전쟁 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네. 휘토리도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이슈 뭐 종목이 순환매가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언이라든가 유니언 머티리얼, 뭐 헤인 뭐 이런 종목이 있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거랑 별개로 네. 호주의 이제 ASML 회사하고 이제 청주시에서 이제 어떤 휘토류의 생산 실어를 갖췄다라지. 이게 이제 동국 RNS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이날은 이제 같이 휘토류가 올랐지만 일단 동국 RNS의 어떤 상승률이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새로운 주자가 또 나타난 거죠. 그러네요. 일단은 휘토류에 있어서 우리가 뭐 기존에 아는 종목들 이거보다도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동국 RNS는 제가 이따가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유틸렉스, 이제 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가 이제 사용허가 됐다. 뭐 이런 네.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는 항암 신약 개발 업체 어떤 그 투자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의 어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또 하나의 어떤 테마로 형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워낙 핫했던 이제 메타버스 10일 날 이제 우리가 로블록스가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에서 코세스, 한비소프트, 선익 시스템, 지니 뮤직, 칩스앤 미디어 또 이런 네. 종목이 종목이 관심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하나 이제 우리 10종목을 보면 동국 RNS는 이제 금속주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700억대. 1,000억이 안 되면 사실 기관 투자가들이 좀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제 개인들의 어떤 매수로 인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내용은 호주 기업이 일단은 충북의 히토리 생산 시설을 설립해서 동국 RNS하고 이 호주 기업이 어떤 그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슈를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웅진은 뭐 아시겠지만은 시총이 1,400억대 지주 사업을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정치 테마주로 묶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광철강은 이제 이와는 별다른 이제 철강주 시총이 1,000억대인데 냉영 강판 사업을 했는데 일단은 뭐 원자재 관련 이런 어떤 뉴스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정확한 이유보다는 일단은 철강주 내에서 또 순환매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니능률도 뭐
워낙 언급 많이 됐었죠. 그렇죠. 예, 정치 테마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트론도 뭐 워낙 많이 이제 언급을 했지만 러시아 백신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틀렉스는 제약 바이오제 가지고 근데 시총이 좀 커요. 8천억 되는 회사인데 그냥 노바티스의 CR 치료제 이제 국내 허가해가지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24% 상승했고요. 덕성 역시 정치 테마주, EID 역시 일단 러시아 백신 관련주, 웅준 싱크빅 이것도 뭐 교육주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정치 테마주로 엮였고요. 이화전기 역시 러시아 백신인데 이거는 또 보냐면 이제 러시아 백신이 슬로바키아에서 어떤 거 도입을 했다 해가지고 또 그게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9일 이제 화요일로 가서는 이제 금리 상승세 미국 국빈해가지고 이제 은행주들이 보험자와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은행주들 다 똑같이 동반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됐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금융주를 보면은 어떤 그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금융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주가 뭐 100% 오른다는 거는 기대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럼 오르다가 이제 다시 조정받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투자하기에는 좀 저렇게 우리가 그렇군요. 네. 그렇죠. 어떤 뭐 기술주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뭐 테마주처럼 막 이렇게 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 가지는 어떤 밋밋하다 좀 네. 그런 연말까지 때문에 주구장창 기다려야 그래서 되는. 저는 이 금융주는 좀 이렇게 저도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네. 금융기관에 오래 있어가지고 네. 우리 사주를 많이 받았는데 네. 한 번도 성공한 게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부 다 뭐 상장 폐지되거나 저런. 회사가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한 분들이 이제 우리 사주 가지고 이렇게 재미 보신 분들은 요새 이제 입사하신 증권 회사 네. 직원들은 좀 어떤 좀 재미를 나을까요? 볼지 모르지만 네. 저희 세대들은 워낙 뭐 금융사들이 막 무너지고 부도나고 네.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사주 받았다면 이게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보통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항상 그 안 좋은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역시 이제 비트코인이 또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치 기록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이제 빗썸이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 계속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슈를 타고 있는데 뭐 비덴트라든가 위즈투, 우리기술투자, 그다음에 에이틴 인베스트, 에스베이 인베스트먼트, 뭐 T사이언티픽 뭐 이런 건데 T사이언티픽은 저도 잘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종목인데 네. 이것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를 일단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테마주, 그다음에 이날은 또 이재명 테마주도 좀 올랐어요. 그랬어요. 뭐 네. 선호도 뭐 1위, 네. 당선 가능성 1위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에이텍 티안, 토탈소프트, 형제 엘리트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보면 이제 마리아나 종목 가끔가다 이제 상한가를 치거든요. 네. 보면 이제 대마 산업인데 이제 뭐 대마초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이 종목이 항상 보면은 그냥 간혹가다 상한가를 쳐서 네. 이런 종목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빠졌을 때 어떤 보초를 살짝. 세웠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갑자기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마이다스 AI 이제 네. 두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거 뭐냐면 중국이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맞습니다. 세우는데 이거를 또 뭐 사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동해안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쪽에 있는데 네. 이거는 또 뭐 해상에 띄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또 이 서해 바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네요. 간에 그래야지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이제 에너토코, 보성파트, 오르비테 이런 종목들이 또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아이크래프트 해가지고 이것도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데 일단은 이제 정치 테마주도 이렇게 묶였는데 참 너무 많아가지고 종목이 그러니까요.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나중에 100종목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일일이 뭐 어떻게 다 우리가 관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항상 보면 정치 테마주가 이제 네. 그 관련이 있든 없든 이렇게 테마 형성되면은 같이 가는. 뭐 회사에서도 네. 부인 공시를 하잖아요. 그럼요. 하더라도 네. 올라가요. 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쪽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 네. 근데 이제 그때 두려워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많이 오르면은 대주주가 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만 조심하면은 수익이 났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항상 뭐 4년마다 오든가 뭐 이렇게 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종목 해서 또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또 상승률 탑에 오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렇죠. 해당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자기 종목이 오르니까 이거를 뭐 좋으실 것 같긴 자기가 해요. 네. 굳이 부인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 자기의 또 이런 인기도 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굳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니틱스는 이제 갤럭시 워치향인데 이제 웨어러블 해가지고 이제 부품 사업인데 일단은 뭐냐면 이제 바늘 없이도 이제 혈당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매일 그 당을 체크할 때 손 따야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되는데 그게 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해봤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인들의 경우고 네. 지금 어린이 당뇨병 환자들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린이의 경우는 또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는 네.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바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계속 개발한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은 뭐 레이저 가지고 수정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회사가 개발을 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뭐 개발했다 나오는데 네.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수치 자체가 일정치가 않아요. 아. 저도 이제 바이오 회사 그거 만드는 회사 좀 있어 봤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맞추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기술자가 필요하는데 과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 그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고 아마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만 보완이 되면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레이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디서 개발할 때는 아마 세계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아마 세계 굴지의 기업이 아마 달려들 인수하려고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이제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그 스트립이라고 이제 혈당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하는 회사인데 이제 아이센스에도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레이저를 하는 것을 성공했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아이센스 종목도 한번 이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갤럭시 워치에서 이런 어떤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만 된다로 뭐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 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익큐브 이것도 제가 일단은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이 회사는 이제 애플이 OLED 발광도를 채용한 폴더블을 출시한 어떤 소식에 이 종목도 이제 올랐지만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올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다양한 이슈가 은나이어 있었군요. 또 이 회사는 그래도 좀 어떤 내용 있는 회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따가 분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덴트 뭐 잘 알죠. 우리 네. 이제 우리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운영하는. 네. 그다음에 백강산업도 이제 제가 이따 분석을 할 텐데 이 회사는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와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일본하고 문제가 됐을 때 네. 이 종목도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순도가 안 맞아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회사들이 직접 없고 이제 백강산업이 일단 삼성전자와 이거를 네. 이제 협약을 해서 하는데 이제 품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나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네. 만약에 이제 진짜 삼성전자 원하는 어떤 품질이 나왔다면 이 종목이 아마 또 좀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풍은 이제 이것도 뭐 화학주인데 사실 뭐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600억이 네. 뭐 모른다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럼요. 이거는 네. 이제 솔직하게. 인터넷 태양금속 또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하여튼 뭐 전부 다 윤석열 관련주고 많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국일제조는 이제 작년에 또 했던 종목이죠. 이게 이제 그래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그 상한가를 거의 뭐 몇 번 쳐가지고 이 종목도 거의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 네. 또 이제 충남대 교수분께서 이런 아. 그래핀 전극 뭐 개발 소식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래핀도 보면 이제 굉장히 기술이 이것도 굉장히 요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자회사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했다. 이제 국일제지가 또 상승률 네. 16%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한 그린 파워. 요거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인데 일단은 뭐 구조 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졌다. 대한 그린 파워가 또 네.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푸른 저축은행은 어차피 뭐 저축은행은 금융주인데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정치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일단은 16%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테마주가 많네요. 네, 그다음에 3월 11일 또 역시 이제 윤석열 테마주인데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네. 성보화학, 한일화학, 푸른저축은행, 기신전기, 신한종합개발, 유화증권, 소록소, 모베이스, TJ 미디어. 여기 이제 증권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유화증권이 네. 이제 이 오너가 이제
개성 상인 출신이에요. 아. 근데 이 종목이 보면은 이제 이 소형사인데 네. 부동산 알짜 부동산이 많아요. 그리고 어. 보면 이제 뭐 유보율에다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네. 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어떤 뭐 부동산 임대수익이라거나 이사는 네. 어쨌든 간에 회사는 튼튼한 탄탄하고. 회사예요. 유가증권.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테마해 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일단은 4,980셀 공급 추진한다. 그다음에 네. 또 삼성 SDI도 이제 중국의 공장을 증설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 종목에서 LG화학, TSI, TCC 스틸, 삼진 L&D, 나라 M&D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풍력 에너지 테마해 가지고 이제 미 국채 금리 하락 및 네. 뉴욕 증시 성장주 반등에 상승했는데 CS 윈드, 상강 MLT, 유니슨, 동구 SNC 뭐 다 아시는 종목인데 이제 4월 22일 날 이제 세계 기후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것도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런 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문제도 아까 뭐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석탄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그것도 과연 친환경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안 돼요. 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지만 해줘야? 이게 네.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계속 지원을 안 받고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면은 이제 그런 종목도 아마 크게 오를 수 있다 생각이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또 이제 쿠팡 관련주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핫했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모가가 이제 35불 확장되면서 올랐는데 이래 따라서 이제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 흥국 FAU 단알인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제가 또 분석을 할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쿠팡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마켓 컬리 관련주들이 또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흥국 FMB 뭐 아까 종목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개 사료자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동남아 지역 재발병 소식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 네. 팜스토리드가 또 계속 오늘도 오르는 것 같은데 이지바이오, 사조동원, 선진 우성사료. 그래서 네. 3월 10일 지난주 수요일 날은 이런 섹터가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시총 2,300억대. 그래서 이제 우리 결제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가상화폐 또 상승세, 그다음에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금융 플랫폼 아. 머니터리를 운영 중 이제 부각이 돼서 일단 상한가 기록했고, 그다음 성보학은 일단은 이제 농약주인데 이것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 그다음에 네. 팜스토리는 일단은 우리 에그플래셔 관련져 가지고 이제 곡물 가격 해서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일단 팜스토리가 부각이 됐었고요. 근데 한일화학 역시 이제 화학주인데 이것도 정치인 관련주, 푸른 저축은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타코는 이제 건설 관련주인데 이제 아. 분양하고 교육 사업인데 일단은 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어떤 기본 주택 정책 어떤 이미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개별 등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스타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TSI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정지 사회 가지고 삼성 SDI가 중국에 증설을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TSI가 이제 25% 올라왔는데 어차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는 약간 좀 퇴색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새로 있던 이제 수소 관련주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든 어쨌든 간에 중장기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주들을 우리가 일단은 사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익률에 있어서는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아마 지금 보면은 이제 그룹들이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하고 SK그룹, 네. 뭐 하나그룹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 차원에서 독자를 하는 게 효성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효성그룹 보면 이제 효성중공업은 이제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효성 TNC는 뭐 수소랑 관계없지만 스판덱스 요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는 뭐냐면 이제 그 탄소 섬유인데 탄소 섬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수소는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폭발하지 않느냐 이제 네, 그런 게 그런 항상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수소에서 우리 수소차도 가장 많은 용량차 된 게 탱크예요. 근데 탱크를 얼마나 이제 줄이느냐. 그리고 이제 탱크의 무게 때문에 또 그게 전기가 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는 경량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 탄소 소비가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그 탱크를 싸는 게 탄소 소모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군요. 필요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제가 이 시간에서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다음에 20만 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수소 관련자인데 효성 첨단소지 제가 추천을 이 시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게 탄소 섬유가 유일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도 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저도 주가 보고서 놀란 게 지금 36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게 뭐 네. 거의 한 3개월 안 됐는데 거의 80%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수소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유통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수소의 어떤 그 유통 이거는 이제 또 가스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가스공사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네. 수소공사가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도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8% 34만 원이네요. 와, 저희 방송만 열심히 보셔도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는 이제 MP 한강 해가지고 네. 이제 도료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중국 관련 업체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환영을 못 받지 않습니까? 워낙 과거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뭐 분식회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손해를 본 투자를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중국 관련주들이 일단은 그거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뭔가 이제 스타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게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하는 이제 MP 한강 이제 이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중국 쇼핑몰에 입점 소식이 부각돼서 올랐고요. 네. 그다음 기신전기는 이제 그 사출금융 이런 회사인데 일단 윤석열 관련주라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계 사업 이런 게 이제 일본보다 한 3, 40년 보면은 한 그때 30년 뒤졌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금융이 굉장히 업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래도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오래전 일이죠. 한 3, 40년 거의 40년 전 일이네요. 네. 그때 보면 이제 화청기계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네. 이제 화청기계 지금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나라 과연 그런 기계 업종들에 있어서 과연 일본을 얼마나 따라잡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거는 앞서고 있는 걸 알고 그럼요. 있지만 네. 아마 기계 업종은 아직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쪽에 좀 아직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런 게 우리가 다 뭐 로봇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AI 쪽에 다 필요한 건데 그런 쪽도 좀 육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원 종합 개발은 이제 뭐 당연히 건설인데 윤석열 관련주 되겠고 그다음에 3월 11일 날은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이 이제 우리 뭡니까 옵션 선물 옵션 만기래 가지고 사실 거기에 이제 신경을 곤두섰는데 일단은 쿠팡 관련주 또 쿠팡이 이제 뭐 히트를 쳤더라 가지고 이제 관련주들 한국전자홀딩스 다날 BK탑스, KCTC, 쇼박스, 코리아산타 이런 네. 종목들이 올랐죠. 그다음에 건설기계 이제 중국 굴삭기 판매 호조 지속해가지고 미국의 5월 중에 인프라 투자본 처리 예정 소식 강세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봄 되면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에요. 네. 굴삭기 기계 가지고 이제 현대 건설기계하고 이제 진성 TEC 그다음에 이제 이날은 별로 못 올랐냐 두산 파켓 이게 다 이제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DI 파워 에버타임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화학, LNF, 에코브로피엠, 코스모 신소재인데 사실 지금 뭐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LG화학에 계속 강공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도 우리가 5억 불 이상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바이든의 거부권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아마 우리나라 지금 뭐 입장에서도 참 두 회사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LG는 그 하이닉스를 사실 뺏긴 거거든요. 그때 DJ 정부 때 빅딜 해가지고 현대그룹이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그룹이 다른 현대전자가 또 앉아가지고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SK를 넘어갔으니까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그럼요. 아니 지금 멀쩡한 네. 자기 회사고 지금 랭킹 2위 회사를 멀쩡하게 이제 어떤 정부 주도해가지고 뺏긴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LG화학 입장은 정부 말 듣겠어요 지금. 아니 그것도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네. 대상이 삼성도 아니고 SK니까 네. LG는 이제 목숨 걸고 이거는 사수를 해야 돼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마 SK 이노베이션이 좀 이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야놀자 오늘도 야놀자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야놀자가 이제 이지 테크노시스 뭐 구글 글로벌 호텔 야스 이게 뭐 에어 EMB 비슷한 에어비앤비, 하는데 네, 제2의 에어비앤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얘기 나오는데 뭐 관련주고 뭐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인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테마적으로 오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런 회사들이 워낙 스타트업에 뭐 투자량도 워낙 많아요. 네. 뭐 수천 수백 한두 개 개가 아닌 되는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뛰어오르는 종목이 한두 개지만 없어지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창투사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뭔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블라인드 투자예요. 모르잖아요. 네. 어떤 회사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단순히 이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좋은 거 하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게 히트치면 다른 걸 다 상쇄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네. 과연 뭐 어디서 지금 도려낼 썩은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창투사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탐방 몇 번 가봤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때는 다 뭐 재무제표 뭐 하니까는 굉장히 네. 피곤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 진짜 진정한 그런 그 창업 투자에 대한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세컨더리예요. 그러니까 퍼스트를 해야 네.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된 물론 당연히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P2P였는데 P2P도 이제 이게 보면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전부 부동산 이런 PF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부실이 많이 되고 연체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P2P에 대해서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법안도 통과도 하고 어떤지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여기서 P2P 뉴스는 거의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투사의 어떤 역할, 네. 돈을 벌었으면은 이제 그거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이제 원익큐브는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전자홀딩스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물류센터 사업 이력, 물류 부집 확보 소직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쿠팡 관련주들 그러고 그다음에 아이진 이제 뭐 코로나 예방 백신인데 일단은 뭐 효능 입증 수집해서 25% 올랐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백신이 거의 다 개발이 된 상태에서 아마 후발적으로 나온 어떤 백신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얘는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빨리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지 나중에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아직 일단은 뭐 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간만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제 안테나 사업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건강 기능 식품도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간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상장 폐지 일부 직전 갔다가 네. 가처분 해가지고 이제 살아난 어떤 네. 뭐 그런 종목이고요. 백강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날 이제 비트코인 결제 뭐 여러 가지 쿠팡 관련해진 다날이 이제 네, 오늘도 올랐죠. 이슈가 네.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BK탑스는 일단은 그 쿠팡형 소모성 자재 사업을 한다라 해서 쿠팡 관련해서 올랐고요. 프리스트 바이오로직스 일단은 이제 그날 상장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공모가 했는데 많이 못 올랐어요. 따상은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룹은 좀 억울한 게 뭐냐면 프레스티드 바이오 파마 네. 이것도 이제 그때 상장될 때 막 빠지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올랐지만 그 종목도 왜 손해를 봤냐면은 네.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종목이 너무 길다고 네. PB 파마를 바뀌는 바람에 펀드 매니저들이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종목이 없는 안 거야. 들어간 거구나. 네. 저도 이제 종목을 누르니까 안 떠. 보니까 이제 종목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는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그날 그 매니저들이 종목 바뀐 걸 몰라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세상에. 이게 상장일을 잘못 알고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못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프리스트 바이오로직도 같은 계열인데 이 종목도 이렇게 따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IA는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인데 사실 뭐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계속 반도체가 뭐 부족하다라고 이제 계속 이슈를 타고 있었는데 일단은 네. 뭐 중국 전기차 기업형 전력 모듈 공급 확대 소식에 부각돼서 IA가 이제 18% 일단 올랐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원은 이제 보안 솔루션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료였는데 일단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10일 날은 이커머스 관련주 이제 마켓컬리 해가지고 이제 흥국 F&B 전자홀딩스 미래에서 벤처 투자 쭉 나온 이제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이제 오늘도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이제 지금의 이제 미래에서 그룹의 전신인데 네. 사실 이제 처음에 박현주 회장이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삼성증권에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뮤추얼 펀드 팔아서는 돈을 못 벌었고 그때 이제 이 미래에서 벤처 투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코스닥 열풍이 불어가지고 네. 2000년대 그래가지고 그때 뭐 다음이라는 게 뭐 1000배 막 이렇게 오를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벌어서 사실 아. 그때 미래에셋증권 만들고서 네. 오늘날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 도약이 된 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이제 스틱 투자 자문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일조 그런 코스닥의 우리나라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그 창투사들 그런 투자자들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스틱이라는 회사라든가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자 가지고 기후 정상회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성 네. 파인텍, 휴캠스, CS 윈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K스피드는 이제 계란 사업해 가지고 뭐 오늘도 많이 뜨는 것 같은데 마켓 권리 관련주 그다음에 흥국 FM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 그다음에 아까 일부에서 말씀 삼성출판사 네. 이것도 이제 스마트 스터디 일단 나스닥 상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나스닥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자금 조달도 굉장히 되고 그다음에 적자 회사도 좋게 평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 대주주 입장에서는 차등 의결권도 해주고 그렇죠. 뭐 일석삼조니까 안 할 그러네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코스닥이나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아마 유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외국에 안 하도록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말씀드렸고요. ECS, 뭐 TSI, 인바이오젠, 뭐 이것도 했고, 그다음 하이트론, CCTV 사업, 그다음에 DS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일단은 준비한 종목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 RNS는 이제 동국산업으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이 돼서 2004년에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산과 김해 현지 법인에서 약 7만 8천 톤의 생산을 보유하는 어떤 내화물을 생산하고 해서 철강 업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에요. 그래서 상장사 3개사, 비상장사 여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호주 ASM이 히토류 생산 시설을 우리 청주, 충북에 했다라지 이제 충청부도 가지고 오창 지역이네. 청주시 오창 지역에 약 네. 6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ASM은 이제 어떤 그 친환경 산화물 제조 기술을 확보해 있어가지고 아마 네. 두 회사가 어떤 시너지 효과 있을 거다 이렇게 되고요. 뭐 작년 11월에 어떤 저탄소 고순도 금속 경제 공장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금속과 산화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 RNS 시설에서 아마 중공동 고래는 도로는 동국 RNS와 ASM이 공동 소유를 한다.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또 중국 국무원에서 네. 이제 신소재 육성 계획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전인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8대 산업 중에 이제 히토류로 비롯한 신소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라면 또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 가치가 이제 뭐 4,200조로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아직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뭐 우리 세계 공인 기관이 뭐 탐사한 것도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배운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그게 네. 이제 세계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아마 북한은 이제 이거 가지고 아마 장사라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네 어떤 건 남한 내수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하면은 연간 약 150억 불의 어떤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네. 약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약 4조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뭐 회사는 이제 많이 EV나 EVIT 코스닥이나 코스닥 비해서 상대적으로 퍼는 낮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퍼가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뭐 지금 보면 투신이 일단은 좀 샀다가 좀 팔았죠. 네. 팔은 모습이고, 외국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한 모습이 있고요. 차트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눌림목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히토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향후에도 좀 계속 잘 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분쟁 났다는 그때마다 오르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원익큐브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96년에 상장돼서 코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 천연가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에틸렌, 벤전 어떤 기초 유분을 생산하고 이들을 이제 원료로 해가지고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무를 제조하는 어떤 산업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이제 주총 관련 공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참 희한한데 의결사항 중에 신임 감사 선임권이 있었는데 여기 네. 이제
김용대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공시가 됐어요. 실제로 공시됐는데 이제 그 뭐 검사 출신이에요. 네. 좀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올랐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일단 시총도 1,179억이고 일단은 뭐 퍼도 일단은 코스닥 대비해서는 좀 약하다. 네. 시총이 낮은 저평가고요. 또 이 종목 보면 이제 투신이 대량 매수했다는 날 이제 그날 외국인들 대량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한가를 지켰는데 그 다음 날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2,000원에서 거의 뭐 60%까지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상한가를 두 번 쳤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9일 날 상한가, 그다음에 이제 11일 날 상한가.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차트도 거의 뭐 이렇게 이런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94년에 설립이 돼서 2007년에 상장됐는데 일단은 전자 결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휴대폰 소액 결제, 그다음에 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쿠폰, 편의 선물. 사실 저도 이제 백화점에 상품권을 많이 사러 가는데 요새는 이제 모바일이 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익숙치 않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모바일로 뭐 보내는 거 익숙치 않아 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이제 보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 모임에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알았으면 할 텐데 갑자기 하려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 가맹점 대상으로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도 서비스를 확대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의 어떤 지역배 가능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제로페이거든요. 네. 이제 제로페이가 이제 앱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바일 어떤 그 지역 산업에 가지고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앱 이용자가 작년 6월 말에서 2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년 만에 거의 8배가 늘었거든요. 굉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회사는 또 텐센트의 위챗페이하고 네. 그다음에 이어서 중국 1위 카드 사업자 은연과의 제휴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많은 회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은연의 그 뭡니까 유니언페이가 40일 국가에 약 3천만 개 가맹점이 있거든요. QR 코드. 네. 일단은 굉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테마는 비트코인 테마도 있고 이제 동사 발행이 이제 좁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고팍스에 이제 상장이 네. 됐었고요. 그다음에 쿠팡 테마라죠. 근데 이 종목은 계속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네. 되고 일단은 상한가만 기록하고 뭐 하는 종목이고 백강산업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염산 뭐 이래 가지고 이산화 질소인데 염화수소 이게 이제 전자신문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제 이런 종목인데 약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HR 수율이 약 80%를 소비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일본의 토하우스가 독일의 린다가 가점을 공부하는데 이게 국산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승인 여부가 난다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신이 대량 매수했다가 이제 대량 매도해서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마지막 네. 미래에서 벤처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네오 이멘텍이 16일에 상장이 돼서 요거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마켓 컬리 관련해서 일단은 미래에서 벤처 투자까지 네. 일단은 간단히 네. 브리핑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상위률, 상위 10가지 종목 분석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저희는 항상 올바른 정보와 발빠른 정보로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